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릭난 잔영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345번째 시간으로 박폭탑 할머니의 땜마배 인생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박폭탑 할머니의 땜마배 인생. 얼마 전 한 다큐 프로를 TV에서 보았다. 이역만리 새바다의 외로운 섬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는 한 할머니, 박폭탑 할머니의 한평생이 그려지고 있었다. 목포에서 98km 남서쪽으로 떨어진 섬 대둔도, 그곳에 박폭탑 할머니가 산다. 기암괴석과 숲이 어우러진 섬 흑산도와 인근에 있는 거리에 있다. 흑산도에서 배로 30분 거리에 대둔도가 있다. 대둔도는 전복과 우럭의 고장이다. 돈 지갑의 실밥 터지는 소리가 육지까지 들린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그 머나먼 곳에 87세의 연세로 홀로 산다. 13살에 어머니를 잃었고 15살에 아버지를 잃어 천하의 고아가 되었다. 어린 남동생을 키우며 도목리에서 한국에 넘어 걸어서 15분 거리의 오리마을에 26살에 시집을 갔다. 아들을 낳고 2살 터울의 딸을 낳았는데 4년 만인 29살의 남편이 죽었다. 다시 도목리로 돌아와 어린 자식들을 키우며 살았다. 친정어머니가 복이 탑처럼 쌓이라는 의미로 폭탑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다. 그녀는 젊은 시절 방앗간을 운영했다. 인근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다 곡식을 찌으러 배를 타고 내 방앗간으로 몰려왔었다. 코끝이 찡한 할매 인생을 닮은 홍어 한 마리를 이장 장종건 씨가 내놓았다. 10일에서 15일간 삭혀서 먹으면 흑산도 홍어의 진미를 맛볼 수 있다. 바가지에 흑탑 할매를 위해 막걸리 한 잔을 따른다. 그러자 폭탑 할매는 그것에 콜라와 설탕을 넣고 마신다. 폭탑 할매의 평상이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이 된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홍어를 한 점씩 거둔다. 농어를 잡은 이웃 안하기 사람들에게 2마리씩 나눠준다. 대둔도의 인심이다. 할머니는 한 번도 섬을 떠나본 적이 없다. 무사람들이 섬을 가리켜 느림의 미학이라고 한다. 어린 시절 보리도 못 팔아먹고 굶고 이런 이부자리도 없으니까 춥고 배고팠던 시절을 회상하면 지금이 호시절이고 행복하다. 안개자욱한 새벽 또다시 바다로 나섰다. 그녀가 한국조의 노래를 부른다.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내배야 어서 가자. 어린 자식이 엄마 오기 기다린다. 어서 나가자. 이어도 사나. 부지런함이 전선이기도 하지만 바쁘게 몸을 움직여야 쓸쓸함의 무게도 가벼워지기 때문이다. 할매가 미역을 삶는다. 할매가 바다로 나가 선착장에서 마을 사람들을 만났다. 홍합을 까고 있다. 홍합은 볼이 익을 때가 알이 차요. 이것은 수컷이고 저것은 암컷, 색깔이 달라요. 한 안악이 군소를 건넨다. 그리고 담당 PD에게 묻는다. 시집갔소? 아니요. 그러면 어머니가 떠드려요. 정력이 센 녀석이니 처녀에겐 감당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젊으나 늙으나 몸이 아프면 인생이 힘들고 어렵죠. 몸이 아프면 세상 살맛이 안 나죠. 폭탑 할매가 살아온 그 오랜 세월 동안 할매의 가슴엔 채기가 쌓이고 쌓여 한마는 습기처럼 굳어졌고 엉어리가 생겼다. 그런 인생의 채기를 달래주는 유일한 위로는 탄산음료가 전부라는데, 그래도 항상 웃을 수 있는 건 섬마을 모든 주민이 친구이자 조카이기 때문이다. 할매는 가들이 양식장을 운영한다. 우럭도 키우고 전복도 키운다. 배고플 때 전복을 하나씩 건져서 먹으면 허기도 무난하고 피곤도 풀리죠. 바다는 어미품처럼 무한의 위로인 동시에 힘이 붙이는 현실이기도 하죠. 그 고단함이 덕지덕지 쌓여 인생의 채기가 느껴질 때 폭탑 할매에게는 비상약이 있다. 그것은 탄산음료다. 속을 시원하게 뻥 뚫어준단다. 때로는 마을 뒤산에 쑥을 캐러 가기도 한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하고도 고단함을 모르고 지칠 줄 모르는 부지런함이 그녀의 몸에 배어있다. 마을 사람들이 꿈에 부풀어 새 양식장을 만든다. 제대로 세상을 살고 일하고, 그리고 이제는 좀 실만도 하지만 결코 그녀는 일에서 손을 놓는 법이었다.
모처럼 양식장 한기투성에서 곤히 낮잠을 자고 있다. 차 한잔할 시간이 흐른 후 갑자기 건배가 나타났다. 마을 주민이 장상한 조카 형식적인 들이 배에 가득 전복의 먹인 다시마를 싣고 왔다. 그리고 양식장 가두리마다 다시마를 뿌려주고 간다. 갯바위에서 할머니가 미역을 채취하고 있다. 땜마배를 해안가까지 가까이 대어놓고 밀물이 될 때까지 미역 채취해 놨었다. 옆에서는 조카 박원단씨가 돌김과 미역을 따고 있다. 바닷물이 들어와 땜마배가 바닥에 닿지 않을 때가 되어야 배를 끌고 나갈 수가 있다. 미역을 채취하고 톳을 키우고 전복을 양식하면서 그 험한 세상을 쉼없이 살아왔다. 바다에서는 언제나 부지런하면 굶어 죽지 않는다고 한다. 결코 어떤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험난한 세상에서 올곧게 세상을 살아왔고 이제는 걱정 없이 세상을 마감할 수 있게 되었다고도 한다. 돈 걱정, 자식 걱정 않고 먹고 살만하니 충분히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담당 PD가 물었다. 혼자 사시고 지냈으면 쓸쓸하고 외롭지 않으시냐고, 무섭지 않냐고도 했지만 할머니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외로우면 자버리면 된단다. 일어나서 전등의 스위치 줄을 당기기 귀찮아 줄을 매달아 놓으셨다. 할매의 고단한 밤이 그렇게 깊어간다. 할매의 자가용 땜마배는 순수하게 나무로 만든 배다. 100년도 더 된 배라고 하고 고장이 나면 직접 할머니가 고치기도 한다. 말 그대로 할머니 얘기에서 차와 마찬가지다. 자식들은 다 육지로 결혼시켜 내보내고 난 후 홀로 생활한다. 마을 사람들과 모여 식사를 대신에 간식으로 요기를 한다. 오늘의 메뉴는 거북선과 고동이다. 큰 양푼이야 그릇에 한가득한 그것들을 까먹으며 요기를 한다. 그러던 중에 할머니가 노래를 한자락 한다. 사는 것이 세상이냐 죽는 것이 옳으냐. 그러자 옆 마을 주민 할머니가 한 소리 한다. 자연에서 올라왔다. 자연으로 올라가는 것이 인생이지 돈이 인생이냐. 걱정이 없어야 인생이 편안하지. 이른 아침 할매가 오목가사리 발에 말린 미역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것을 목포로 가서 팔아요. 내가 직접 장바닥에 앉아서 파는 것이 아니라 큰 상의로 넘겨요. 그것들을 만들고 팔고 돈을 만드는 재미로 인해 자식들을 보러 가는 것도 쉽지 않다. 할머니는 PD가 이름과 달리 고생을 참 많이 하신 것 같다고 하는데도 내가 했던 고생들을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겠냐며 고개를 내젓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할매는 지금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복이라고 대수롭지 않은 듯 말하며 주름 깊게 파인 얼굴에 한바웃음을 지어 보였는데 더 바라면 안 된다는 지극히 소박하고 순수하며 담백한 안분지적의 생각이 할매가 느끼는 것이 행복의 토대인 듯하다. 가혹한 운명 앞에 주눅들지 않았고 여든이 넘긴 지금까지 날마다 100년도 더 된 땜마배를 저어 바다로 나간다. 땜마배는 동네 할아버지가 만들었고 복답 할매가 천시절에 샀다. 햇볕과 세월의 흔적이 깊고 짙은 주름을 만들어내는 박복답 할매의 웃음에서는 아직도 소녀적 감성과 수줍음이 함초로이 피어나고 있었다. 할매가 가진 것은 어쩌면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고 그 험난했던 역경 속에서 굴종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삶을 살았기에 오늘의 안정과 행복이 축복처럼 그렇게 묻어날 수 있게 된 것은 아닐까. 할머니는 분수에 넘치게 욕심부리지 않았고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고 옛말처럼 제 분수를 지키며 안분자족하면서 남의 탓하지 않고 만족할 줄 알며 평안하게 사는 세상살이에 철칙을 가졌던 것이 행복한 삶의 지름길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으리라. 할머니의 말씀으로 인생은 참으로 즐거운 삶이었다고 해고한다. 세상살이가 다 그런 것이어서 속상할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으며 울을 때도 있는 것이다. 그런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지 않겠는가. 이제는 더 이상 바라면 안 되고 만족하면서 살아야 돼. 참으로 세상을 꿰뚫는 모습이고 uk적스럽게 세상을 살아온 이만희 삶의 진정한 뜻을 통달할 수 있으리. 요즘 중년들의 로망이 자연인이라고 한다. 자연과 더불어 속박받지 않고 구속되지 않은 자유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세속을 벗어야 홀로 독약청청 살고는 싶지만 언감생심이다. 우리의 옛 선조들의 청빈했던 선비들이 세속의 물욕을 탐하지 않고 모두가 원하는 권세와 명예를 구하지 않고
첩첩산중에 조화상관 지어놓고 자연을 벗삼아 단편우왕에 유유자적하며 안빈낙도하고 안분자족하면서 자연을 벗삼아 세상살이에 덜간하며 멋진 삶을 구가하지 않았던가. 참다운 세상살이의 한 표본이었고 모든 이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삶이었지 않을까. 박법답 발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고 얼마나 편안하고 안락하며 좋은 환경과 여건하에서 복되게 살아왔음을 다시 느끼게 되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